안녕하세요. 정보기술과 사회 9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내용은 Operational Excellency, Customer Intimacy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를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획과 생산, 그 다음에 물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고객들과의 인티머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지, 얼마나 이제 그 친밀감이나 이런 걸 높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업 정보 시스템을 통한 효율이나 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들이 이런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의 어떤 잡 캐리어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제 비디오 케이스인데요. 이 비디오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CRM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런 CRM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점을 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십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기업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시스템이죠. 이 ERP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점이나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각의 나라와 시장에 따른 어떤 법규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이제 어떤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의 이제 ERP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갔다고 하는 거죠. 각각의 나라에 맞는 어떤 규정이나 법률이나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ERP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것들은 결국에는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 모듈하고 이제 공통적인 어떤 중앙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이것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결국에 모든 기업의 데이터나 정보와 같은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지는 형태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ERP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의 각각의 시스템이 따로따로 개발이 되어지고 또 따로따로 개발되어져서 운영이 되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비효율성을 하나의 플랫폼 하에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게 ERP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ERP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나갈 때 각각의 ERP 시스템을 모듈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재무와 회계 쪽을 담당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모듈이 있고, 그리고 제조와 생산을 담당하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각각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서로 통합이 되어져서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통합을 통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특히 ERP 시스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기존의 어떤 기업의 프로세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지고 구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재무와 회계 모듈이 있고요. 인사조직 모듈이 있고, 그리고 제조와 생산 모듈이 있고, 판매와 마케팅 모듈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펑션별로 나누어서 모듈로 나누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은 그 회사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즈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RP 시스템의 중에 SAP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SAP의 시스템은 결국에는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이라는 회사에 맞춰서, 또 LG라고 하면 LG라는 회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 되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이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어떤 비즈니스 가치는 어떤 게 있겠느냐라면 하면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전체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어떤 정보나 어떤 제품을 위한 어떤 고객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빠르게 응대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것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 분석된 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어떤 조직의 전체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 그리고 분석,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과 그 다음에 이런 조직들 사이의 프로세스들 간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연결을 해 놓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그 원재료를 이제 우리가 어떤 제조 과정이나 변환 과정을 통해서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되어진 제품이 유통 과정을 거쳐서 판매가 되어지는 이 전 과정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원재료의 구매에서부터 우리 회사에 제조가 이루어지는 우리 회사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업스트림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서 이것들이 생산이 되어지거나 변환이 되어지는 이거를 인터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생산되어진 제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유통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까지 공급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다운스트림 서플라이 체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나이키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나이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이 나타내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제품 구매,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이때 이제 tier 3 supplier, tier 2 supplier, tier 1 supplier를 통해서 나이키까지 이루어지는 이 단계가 업스트림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 안에서 이게 생산되어지는 요 부분이 인터널 서플라이 체인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키를 벗어나서 이제 생산자와 그다음에 소매업자를 통해서 고객에게까지 제품이 배송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다운스트림 서플라이 체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어떤 운영 비용의 이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운영 비용의 약 25%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감소시키려고 하는 게 있고요.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다음에 이제 just in time strategy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재고를 최소한도로 가져가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제품 생각 필요할 때마다 그 제품에 대한 재고를 가져와서 이제 컴포넌트들을 갖고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도요다에서 제일 처음 도입을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던 방법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이프티 스톡이라고 그래서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공급망에서 가져가야 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안전한 재고를 유지하는 어떤 버퍼 효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여유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bullwhip effect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제품의 어떤 수요에 대한 정보가 잘못 예측되어지거나 그런다라고 하면 이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각각의 엔터티들로부터 이게 전달되어지면서 오히려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굉장히 과대하게 계상이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bullwhip effect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효과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bullwhip effect가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tier 3, tier 2, tier 1 supplier가 있고 여기에 이제 upstream 부분에서 발생되어지는 제품 이제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이제 우리 회사 매니팩처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커스터머 쪽의 수요는 굉장히 작은데 이게 오히려 최단 단계 마지막 티어 3 서플라이어 단계에 갈 때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bullwhip effec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요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생산 계획이나 어떤 원재료에 대해서 소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할 건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품의 어떤 재고 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제품을 운송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supply chain execution syste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제품의 유통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라든지 웨어하우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질 건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는 오히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고 굉장히 먼 지역, 특히나 이제 타임 디퍼런스,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제 서로 다른 국가의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어떤 생산이나 성과의 표준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법률적인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획일화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떤 글로벌한 복잡성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해결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어떤 창고 관리, 웨어하우스 관리라든지 혹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관리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운송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아웃소싱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요 demand driven supply chain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얼마나 우리가 푸시를 하냐 아니면 혹은 풀을 할 거냐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푸시 베이스드 모델, 빌드 투 스탁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단계 SCM 시스템에서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요의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생산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풀 베이스드 모델, 디맨드 드리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웹 베이스 형태로 하고요. 고객의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공급망을 운영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공급망 상에서의 어떤 이벤트를 트리거링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각각의 이제 어떤 시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패럴럴하게 발생하는 형태로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2단계 끝나고 3단계 이런 식으로 운송이 되어지는 시퀀셜한 형태에서 패럴럴하게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9.4에 나와 있는 푸시 vs pull based supply chain 모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산자 매니팩처러가 결국에는 어떤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자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업자와 소매업자를 통해서 고객한테 제품이 구매가 되어지도록 하는 형태고요. 풀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소매업자와 유통업자가 생산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생산자는 그러면 이제 공급자한테 원재료를 요청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고객한테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이런 이제 슬로건이 있습니다. Make what it sell, not sell what it make.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것을 만들고 우리가 만드는 것을 팔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걸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마케팅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뒤이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9.5 같은 경우 보시면 이 9.5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 드리븐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그림 9.5에서 이야기하는 그림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프라이빗한 인더스트리얼 네트워크, 넷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여기에 공급자, 그다음에 생산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고객이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 유통을 담당하는 이제 엑스체인지 부분이 있고, 여기에 로지스틱 공급자, 그다음에 어떤 가상의 생산자, 그리고 어떤 계약이 되어진 생산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디지털 로지스틱스가 운영이 되어지는 인터넷 베이스드, 인터넷 드리븐 서플라이 체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멀티 디렉셔널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이제 서플라이 체인 파트너들이 즉각적으로 어떤 재고를 관리하고 주문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나 생산성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9장의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마치고요. 다음번 슬라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